티수아님, 네, 그 환절기 때 신통이 심하고 수족냉증이 있다. 네, 사실 이런 게 양방병원에 가면 별로 어느 과로 가야 할지도 애매하고 네, 치료하기도 애매한 그런 증상들인데 네, 이런 게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여기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주의사항을 가지느냐.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원인은 다 틀리거든요. 네, 이 수족냉증이 있고 또 그 몸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부위에 어떤 양상의 통증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한방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가까운 한의원 이런 데 가서 일단 한번 진찰을 받아 보시고 침뜸 치료 이런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뭐 음식이나 뭐 다른 어떤 내부적으로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해서 그것도 같이 고쳐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왕펑슈에님 아이 낳고 철분제 부족 문제로 어지럽다. 1년에 지금 1년에 2번 한약 먹고 있는데 일단 출산한 이후에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한약을 복용을 하도록 돼 있죠. 요새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게 점점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출산 직후에 한약을 먹어주면 여러 가지 그 산후풍이나 이런 출산 후유증에 대한 치료는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계속 좀 어지럽다. 그래서 양방 검사 상으로도 그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게 낮아서 빈혈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면 철분제제가 도움이 되는데 또 철분제제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사실 철분제를 먹는 것보다 음식이나 한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조리 1년에 2번 한약을 먹는다. 이거는 사실 출산 후 몸조리에는 출산 직후에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2번 복용을 한다 하면 이것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몸에 습기 문제. 예, 그 이 몸에 습하다는 것은 사실 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그 그러니까 몸의 사실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영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수영을 좀 조심해야 될 분은 이렇게 수영만 하면 감기가 잘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 환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몸이 항상 찬 사람은 수영장 물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끝나고 샤워하고 뭐 이렇게 머리나 몸을 충분히 안 말리고 오면 이제 감기를 자주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 수영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좀 수영장 물이 따뜻한 곳, 그 다음에 몸이나 머리를 충분히 말리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유채이님, 아, 한약, 2명의 아이가 지금, 그, 한약을 먹고 있는데, 더 먹여야 하는지, 성조숙의 원인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인다고 성조숙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성조숙증이 많아서 한의원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많이 먹는다고 성조숙증이 되지는 않는데, 한약을 지금 1달 반에서 또 15일 하면 거의 2달 가까이 먹는데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이랬을 때는 한약뿐만이 아니라 이게 생활에서 그 음식을 가리는 문제라든지 조절하는 문제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한의원에서 그 편안하게 이 얼만큼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또
한약 먹는 거 외에 그 음식이나 이런 거 줄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거를 편안하게 그 처방해 주신 한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어, 그렇게 해서 왜 이런 성장에 문제가 있는지, 또 밥도 잘 안 먹는지, 면역력도 약한지, 이게 이제 음식 조절의 문제도 있고요. 또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잠자는 거,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생활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굉장히 늦게 에, 컴퓨터를 본다든지,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늦게 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담을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황청심환이 뇌졸중을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예, 이거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실신을 하거나 이렇게 기운이 탁뭐 막혔다고 하죠. 이제 그랬을 때 도움이 되는 약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 우황청심환이 막 수험생들이 진정시키는데 이렇게 쓴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우황청심원의 그 약은 그 뇌졸중을 예방하는 약이 아니라 이런 뇌졸중이나 꼭 뇌 문제가 아니라도 사람이 이렇게 중기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을 잃는 그런 상황에서 치료하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예방하는 효과는 오히려 그 피가 많이 탁해져 있다면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약, 예방하는 약은 좀 다른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사실 마이크 키고 서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답변을 드렸으니까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또 채팅창에 다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질문이 있으면 두 번째 수업 시간 중에 언제라도 질문해 주세요. 자,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 공유 잘 된 거죠? 네. 예. 네. 지금 아, 네. 또 지금 아까처럼 그게 두 개 보입니다, 또 슬라이드. 두 개로 돼 있나요? 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하나예요. 지금 예.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예. 아까랑 똑같은 문제. 예,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은 뭐 많이 맞아보셨겠지만 안 맞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침 치료를 할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침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지금 뭐 100%다 일회용 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생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침은 보통 그러니까 직경이 0.2에서 0.3mm 정도 되는 침을 사용을 하고요. 길이는 한 30mm, 40mm, 50mm 좀 다양한 종류가 있죠. 또 침을 꽂으면 이제 한의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15분에서 20분, 좀 길게는 뭐 30분 정도 침을 꽂아 놓고 있다가 이걸 유침이라고 하죠. 그러고 이제 뺍니다. 그런데 이 피가 안 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말초 혈관을 건드리면 침 놓은 자리에 피가 나고 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같은 거는 한의사들도 더 이제 얇은 침으로 하려고 조심을 하긴 하는데 그런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통역을 위해서 그 환자를 데리고 갔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침을 놓는 게 아니라 침을 놓은 후에 전침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기를 연결해요, 보통. 두 개의 그 침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극 강도를 조절을 합니다. 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올리면서 이 정도 자극이 적당한지 이렇게 보통 물어요. 예, 그럴 때 충분히 여러분이 이건 나한테 너무 세다. 이거는 뭐 약하다, 아직 느낌이 안 온다, 이런 걸 정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뭐 많이 쓰지는 않는데 레이저 침을 쓰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침을 무서워서 잘 안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그 아쿠 포인트 경혈이라고 하는 그 경혈 자리에 레이저를 쏘는 거죠. 이건 이제 독일 같은 데서 오히려 많이 사용하고 기계도 거기서 들여옵니다. 예, 이건 지금 뜸 치료하는 모습이죠. 이제 제일 흔히 쓰는 게 요런 미니 뜸이라고 해서 스티커로 한 거를 이렇게 이분은 지금 무릎 치료 아마 슬관절염일 것 같은데 무릎 치료하는데 보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커다란 이건 왕뜸이라고 합니다. 왕뜸도 한 개가 아니라 네 개를 넣어서 지금 이분이 누워 있고 여기 배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뜸 치료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뜸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직접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쑥을 말린 거를 조금 이 피부 위에 놓고 바로 향으로 불을 붙여서 그럼 약간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건데 요즘도 뭐 필요하면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화상이 생기는 거를 환자가 많이 꺼려 할 때는 이거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거는 이제 간접구라고 하죠. 이런 거 직접 구면. 근데 뭐 그걸 이게 또 쓰러져서 넘어지고 그러면 또 주변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고정하는 장치가 있고 이런 왕뜸을 쓰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이 쑥이 이제 화상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고 집에서 만약 내가 쑥뜸을 한다 하면 이게 몸에는 좋은데 뭐 이게 마치 담배를 집안에서 많이 피웠을 때 옷이나 벽지에 냄새가 배는 이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자뜸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온도만 어느 정도까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몸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부항. 부항도 많이 하셨죠? 부항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건부항하고 습부항. 건부항이라는 거는 여기를 그냥 피부 위에다 그냥 하는 거죠. 네, 습부항은 사열을 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침으로 이렇게 그 피가 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항을 붙이면 막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건부항은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만 해야 되는 거고 건부항은 뭐 집에서도 하거나 뭐 목욕탕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그냥 압력만 이용해서 이 피부를 이렇게 압력을 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되면은 그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를 꼭 그렇게 그 직결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압력을 주면서 이 정체돼 있던 혈액의 흐름을 돌려주는 거죠. 이거는 좀 그 정체돼 있던 혈액을 바깥으로 뽑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부항은 지금 100% 일회용을 쓰진 않지만 일회용을 쓰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일회용이 아닌 경우에는 다 한 번 쓰고 이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회용 부항 이런 거는 지금 한국 기술이 아주 좋아서 한국 그 일회용 부항은 지금 국제 표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인데 이 선수도 막 부항 자국이 막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 중계 같은 거 하면은 다 전 세계인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항을 많이 알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침이 있어요. 약침은